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캡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캡처 기능을 이용하려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들어가셔서 키역 부분에 있는 캡처 도구를 선택하시면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단축키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윈도우 키와 Shift S 동시에 누릅니다. 윈도우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되죠. 둘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 도구로 들어오게 되면 상단 부분에 카메라 모양과 캠코더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미지로 캡처를 하는 것이고요. 캠코더 모양을 클릭하시면 녹화로 캡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캡처를 할 수 있죠. 우선 이미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플러스 새 캡처 누르시게 되면 앞서 단축키를 이용했을 때 나왔던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캡처를 해주게 됩니다. 우선 어디를 캡처할지부터 정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캡처 모드 부분을 누르면 직사각형 창, 전체 화면, 자유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직사각형은 내가 캡처하고자 하는 구역을 직접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서 캡처하는 것이고요. 창은 열려있는 윈도우 창,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창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화면은 화면 전체를 캡처하는 것이고요. 자유형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캡처를 하는 거죠. 자유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유형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캡처가 되고요. 이렇게 캡처된 모양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캡처한 경우는 잘 없겠죠. 다시 캡처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캡처는 내가 그린 직사각형 부분이 캡처되는 거죠. 직사각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캡처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커서로 그린 사각형 부분이 캡처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요. 부분만 캡처가 되겠죠. 그리고 캡처된 부분은 여기에 보이게 되고요. 이 위에 직접 글씨를 쓸 수도 있고요. 형광펜으로 강조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펜을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지우개로는 지금 그린 부분을 지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에 간단한 표시를 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르기인데요.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체크하시면 그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체 화면은 모니터 전체가 캡처내는 것이고요. 창은 내가 선택한 창만 캡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캡처를 할 때 단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이나 또는 메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왔을 때 메뉴를 캡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캡처 도구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가 없어져 버리죠. 저는 이 열려있는 메뉴를 캡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캡처 지연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지정한 시간이 되면 캡처가 되니까 이렇게 열린 창도 전부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초 지원으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창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새 스크린샷 선택합니다. 그리고 점 3개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메뉴가 열린 상태에서 캡처 도구가 뜨게 되겠죠. 우리가 창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원하는 창만 캡처할 수가 있는 거죠. 캡처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라든지 그 아래에 있는 세부 메뉴도 전부 캡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연 캡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녹화죠. 녹화 누릅니다. 녹화의 경우는 녹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창 열어놓고요. 영상을 실행해 볼게요. 자, 영상이 실행됐죠? 이걸 녹화를 해볼게요. 플러스 누르시면 구역 설정 나오죠? 이 녹화의 경우에는 화면 전체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구역만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설정을 할 수 없죠. 화면 전체를 녹화할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영상만 캡처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구역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운팅이 된 다음 바로 녹화가 시작되죠. 그 다음 내가 하는 소리도 녹화할 수 있고, 컴퓨터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도 녹화가 됩니다. 마이크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설명하면서 녹화할 수도 있겠죠. 일시 멈춤과 정지가 되겠습니다. 정지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녹화 화면을 틀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걸 저장을 해볼까요? 우측 상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mp4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저장하게 되면 기기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녹화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캡처와 녹화 기능은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기본 기능인 파일 압축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메일이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경우 파일이 한 개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개의 파일일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보내야 되죠. 자, 이럴 경우 압축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압축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죠. 자, 파일이나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zip 파일로 압축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압축을 할 경우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압축을 할 수도 있고요. 압축을 할 파일을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 그 중에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얹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신 다음 zip 파일로 압축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이 돼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zip 파일은 말 그대로 지퍼 모양이 아이콘에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압축된 파일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면 zip 파일 안에 어떤 파일들이 압축되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3개가 압축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파일들 클릭 드래그해서 동시 선택한 다음 간단하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압축을 풀 경우도 해당 zip 파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압축 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압축을 풀지 물어보죠. 찾아보기 하신 다음 여러분이 압축을 풀 위치에 폴더를 선택하시고 그대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zip 파일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유는 파일이나 폴더를 전송할 때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바이러스라든지 컴퓨터의 문제로 파일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zip 파일로 압축을 하면 그런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문서를 보관을 하거나 또는 이런 중요한 사진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파일을 장시간 보관해 두다 보면 파일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은 열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서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사진들을 전부 넣어둔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zip 파일로 압축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압축된 zip 파일이 하나 나오죠. 자, 이 파일을 저장을 해 두시면 파일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보관하는 파일이라든지 대량의 파일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다른 드라이브로 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파일은 항상 이렇게 압축해서 저장하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마치 폴더같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압축된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압축된 파일이 열리고 안에 압축된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바깥에 있는 파일을 클릭 드래그해서 압축 폴더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죠. 자, 닫아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압축 파일이 있죠. 이 안에 지금 바깥에 있는 파일을 넣어준 거죠. 자, 압축을 다시 열어보면 들어와 있죠. 이걸 다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압축 파일을 마치 그냥 폴더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폴더와의 차이점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또는 파일이 깨지는 경우에 이 압축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하고 파일이 깨지는 것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파일을 받았을 때도 압축 파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파일을 전송하거나 여러 장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넣어서 보관을 할 경우는 항상 이렇게 압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녹음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윈도우스 녹음기라고 있죠. 이 기능은 윈도우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컴퓨터의 음성 인식 기능이나 영상 통화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마이크를 장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인식 기능과 화상회의 같은 음성 통화를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이크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으면 훨씬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쓰이는 마이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3.5mm 단자라고 하는 이런 단자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USB 단자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대부분 그런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USB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아서 연결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USB 마이크는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아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3.5mm 단자를 이용하는 마이크는 여러분 컴퓨터 뒷면이나 앞면에 보시면 이런 3.5mm 단자를 꽂는 곳이 보이죠. 자, 여기서 분홍색 부분이 마이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스피커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분홍색 단자에 3.5mm 단자를 연결해서 마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 중에 아무 종류나 마이크를 연결하게 되면 윈도우 녹음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녹음기를 이용하기 전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측에 소리라고 나오죠. 소리를 누르시면 입력 장치를 설정할 수 있죠. 아래로 내려가시면 입력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입력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연결한 마이크가 여기에 보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마이크에 소리가 입력되고 있는지 움직임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지 않으면 마이크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한 단자를 뽑았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녹음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음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녹음은 앞서 제가 녹음했던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죠. 자, 이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연결한 마이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혹시 마이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녹음할 마이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녹음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 자, 이렇게 녹음이 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파형도 제대로 보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좌측 상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현재 녹음했던 파일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녹음된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단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 엽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문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소리 녹음이라고 있죠? 이 소리 녹음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녹음한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mp4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전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속도로 조절해서 빨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속도 조절을 해서 저장은 할 수 없고요. 저장은 원본 상태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중에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바로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녹음된 파일을 들어볼 수가 있죠. 이 녹음기 기능은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연결된 웹캠을 이용하는 윈도우의 카메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르신 다음 키역 부분에 가시게 되면 카메라라고 있죠. 자,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러면 웹캠이 연결돼 있게 되면 이렇게 웹캠에 비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인터넷으로 웹캠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웹캠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웹캠들이 나오게 되죠. 저렴한 웹캠부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웹캠까지 여러 가지 웹캠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 웹캠 화질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요즘은 웹캠 화질이 매우 좋아져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웹캠도 4K를 지원하는 해상도가 아주 좋은 웹캠도 있습니다. 이 웹캠은 어디에 많이 이용할까요? 화상통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게 이 웹캠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웹캠이나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웹캠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사진 기능과 비디오 촬영 기능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바코드 스캔 기능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바코드가 완벽하게 읽혀지지는 않아요. 자, 앞으로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자, 사진 촬영을 해볼까요? 자,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사진이 촬영되고요. 우측 하단에 촬영된 카메라 앨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면 앞쪽에 있는 이 화면을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앞쪽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녹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측 하단에서 카메라 앨범으로 들어가서 지금 녹화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녹화된 화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겠죠. 이렇게 웹캠을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 윈도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웹캠을 연결하면 카메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사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사진 품질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280, 720 사이즈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현재는 HD급의 사진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보시면 비디오 화질을 720p까지만 지정을 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화질을 설정하게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새 실험적 기능 사용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켜주시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그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켜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웹캠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윈도우 11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웹캠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한영 전환 및 한자 입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 MS 워드를 열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에 A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와 A로 바뀌게 되죠. 자, 가가 나오면 한글 입력이고요. A가 나오면 영문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문으로 입력을 할 경우에는 키보드로 문장을 쓰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엔터 치고요. 이번에는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A를 누르면 가로 바뀌고 여기에 한글을 입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마우스로 일일이 이 부분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키보드에 있는 한영 키를 누르시면 바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환이 되죠? 키보드로 전환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영 전환키 바로 옆에 보시면 터치 키보드가 있는데요. 이 터치 키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키보드가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 키보드를 터치해서 글씨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영키를 이용해서 전환할 수 없고요. 여기 있는 한글 버튼을 눌러서 영어로 바꿔주시면 한글과 영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눌러서 한글로 바꾸면 한글로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한자 입력이 있죠. 자, 한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자에 해당하는 음을 써줍니다. 학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한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 한글 한자 변환 창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하지만 방법은 똑같아요. 한자 음을 쓴 다음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한자가 나오게 되죠. 자, 선택하시고 변환하시면 바로 한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자로 변환한 것은 한 글자인데요. 여러 글자도 가능합니다. 학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한자 키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변환이 되죠. 자, 이번에는 4자 성어도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자, 대기만성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한자 키 누릅니다. 그러면 4자 성어도 바로 나오게 되죠. 변환하면 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한자 변환은 띄워쓰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대기 띄우고 만성이라고 쓰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4자 성어를 인식할 수 없겠죠. 하나로 묶어서 변환을 할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한글과 영어를 변환하는 방법과 한자 변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볼륨 설정과 출력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볼륨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되면 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죠. 슬라이드를 제일 왼쪽으로 움직이면 0이 되고요. 제일 높이 올리면 100이 됩니다. 0부터 100까지 해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사운드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운드 출력 누르시면 출력 장치를 여기서 고를 수가 있죠.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원하는 스피커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모니터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볼륨 믹서라고 있는데요. 이 볼륨 믹서는 시스템 볼륨과 내가 실행한 앱들에서 나오는 볼륨 크기를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볼륨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강의를 녹음하기 위한 앱들의 볼륨 조절 슬라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실행했습니다. 자, 다시 볼륨 믹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보이지 않던 구글 크롬이 나오게 되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기 있는 크롬 볼륨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미디어 플레이어도 열어볼까요?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륨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여기서 각각의 앱들마다 볼륨을 따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앱들을 실행하고 매번 앱들마다 따로 볼륨을 조절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볼륨 믹서에서 미리 볼륨 크기를 조절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앱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당 볼륨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공간 음향이 있는데요. 이 공간 음향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피커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공간 음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좀 더 입체감이 있게 나오게 되죠.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연결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 공간 음향은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따로 장착을 하셔야 되죠. 스피커는 보통 3.5mm 단자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 3.5mm 단자를 컴퓨터 뒷면에서 연두색 단자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뒷면에는 이렇게 연두색이 나와 있고요. 앞면이나 윗면에 있는 단자는 따로 색깔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설명서를 보시거나 꼽아보고 소리가 나는 단자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컴퓨터 앞면과 뒷면에 스피커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고 출력으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스피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스피커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자에 연결을 하실 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체결을 해주셔야만 잡음 없이 깔끔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소리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종합 강좌는 1강 컴퓨터를 끄고 켜기 및 절전과 로그아웃부터 100강 디지털 화이트보드 사용법까지 전 과정을 한 번 결제로 장소와 시간,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 우측에 전 과정이 목차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수업이 있을 경우 바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강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강의의 링크는 아이비구육 채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거나 본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과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의 마스터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